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 그리고 재무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심도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 생각을 담은 그 글들을 항상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진코치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조금 같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진코치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 오해적인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작성한 게 제목이 보험 설계사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적고, 요게 쓴 게 이제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이죠. 쓴 내용인데요. 밑에 이제 글을 제가 쓴 거를 보면서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설계사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자, 속칭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욕심쟁이의 한 부류이다. 맞죠?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인 경쟁이라는 것과 본인의 능력과 하는 만큼 벌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벌고 싶고, 그다음에 더 많은 아웃풋을 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업 중에서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영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옆에 보시면 보험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도라는 것이 이제 일반 유형의 재화처럼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험은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죠. 당장의 만족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이 보험 내역에 있는 보장 담보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CI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CI 보험을 뭐 1억짜리를 가입하고 80% 선지급형 그러면은 내가 암 진단, 중대한 암이라고 써 있지만 99% 일반암과 동일하기 때문에 암 진단에 걸렸어요. 언제? 딱 91일 차에 3개월 면책 기간 지나서 91일 차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암 진단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1억짜리의 CI 보험을 가진 사람은 8천만 원의 진단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CI 보험은 좋은 보험이에요, 나쁜 보험이에요? 당연히 만족도도 높고 아주 좋은 보험이잖아요. 근데 납입을 20년 내내 했는데 어떠한 CI 진단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만족도도 낮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보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라는 것도 일반 유형의 재화처럼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장 나한테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지불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예정을 해주는 것이 이 보험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보험은 일반적인 상품들을 셀링하는 것, 그런 세일즈맨의 입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몇 개월이나 혹은 1, 2년 안에 그만두게 돼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죠. 특히나 이제 지인 영업이나 가족들의 이제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갈아타게 시켜주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상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부합하고 본인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가장 값어치 있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상품을 제안해야지만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만족을 가지고 오게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돼서 환수,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요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불안전 판매야, 그 다음에 이 불안전 판매이거나 만약에 해지를 했어요 6개월 이내에, 그러면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환수의 확률을 극히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받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친코치는 욕심 안 들어갈까요? 나도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을 얼마만큼 절제하고 얼마만큼 빼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설계안을 보게 되면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설계안이 정말 이 상대방을 위해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은 설계사가 본인의 수당을 위해서 했는지를 딱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계속 한번 봐볼게요. 거기에 더불어 본인이 알아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만족해서 신뢰가 가는 상황이 된다면야 상대방은 본인의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당연히 챙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지인 등 본인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챙기고 싶은 사람들 하나둘씩 생각이 나서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소개를 잘 받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코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설계사는 항상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혹은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제어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올바른 값어치를 제안해 줄 수 있는 정도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부족한 거 당연히 알죠. 제가 잘났다라고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잘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위험한 수위의 방송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글 같은 것에 있어서 내 말이 정답이야. 내가 오로지 진리야. 내가 정답이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저 사람 하는 말 틀렸어. 저렇게 설계하는 거 틀렸어. 무조건 내가 하는 게 맞아.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 그렇게 설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설계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그 방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까는 거죠. 좋지 않아요, 절대로.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먼저 돌이켜 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렇게 말할 때마다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방송했을 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나도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넌 잘났어? 이런 말 듣게 되면 누가 그거를 딱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흘리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특히나 욕심을 제어하고 내려놔야 하는 이유가 위에서 보시는 것도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만족도를 줘야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장을 또 창출해 주는 게 우리의 고객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내가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른 사람 대비 적잖아요. 그럼 난 뭘 하면 돼요? 더 뛰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활동량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험 영업은 뭐니 뭐니 해도 지속 가능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 설계 영업에 있어서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자가 교육, 스스로에 대한 교육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 가망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이거는 진코치도 지금 6년 차거든요. 6년 내내 연구하고 있어요. 항상. 이 연구가 없으면 막 그렇게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뭐 억대 연봉 꿈조차 꾸면 안 돼요. 제가 이것에 대한 거를 한번 또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뭐 30대 재무 설계사에 대한 뭐 실패 뭐 경험담 뭐 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런 방송도 되게 많은데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뭐 1년, 2년 혹은 3년 이내에 그런 식으로 영상 찍어서 나의 실패 경험담 물론 상황이 그렇게 그러함으로 인하여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한 6년 정도 해보니까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연구를 한 분들은요, 진짜 승승장구하고 저조차도 정말 제가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월의 산출량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위이신 분은 보통 한 3, 400 정도 이상 항상 하시는데 건수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분 건수 항상 5, 60건 해요. 5, 60건. 아우, 진코치는 이번 달에 한 30건을 채우는 게 목표인데 지금 20건까지밖에 못 와서 저도 분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분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이러한 과제만큼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제만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욕심제요.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내 욕심과 싸움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대해서 평생 지속 가능한 나의 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고작 몇 년간 몇 푼 벌어다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욕심을 내려놓아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고지도 이렇게 이제 뭐 집도, 그다음에 결혼도, 그다음에 차도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그만큼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뛰고 연구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싫으면 수당을 이렇게 지급받는 이 예를 들어서 월급제가 아닌 내가 하는 것만큼 벌어들이는 이 영업직을 떠나야죠. 근데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더 연구하고 더 많이 뛰어서 더 많은 값어치를 알려줘야죠.
제가 위에도 썼지만 보험 설계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상대방에게 만족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발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정말 잘 가입했어라는 그런 만족도와 신뢰도를 주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소개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나에게 고객을 창출하게 되고 나의 수당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죠. 환수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업계 정도 영업을 하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이제 후배님들도 계시죠. 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저기 써놨잖아요.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6년 차 된 저도 그럽니다. 근데 고작 설계 영업한 보험 설계사 영업, 뭐 재무 설계사, 보험 설계사 지칭하면서 한 뭐 얼마나 했을까요? 대략 한 뭐 1년도 안 된, 혹은 6개월도 안 되고, 뭐 한 3개월도 안 되고, 재무 설계 충 이런 말 쓰잖아요. 전 조금 안타까워요. 적어도 5년 이상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연구와 그다음에 뭐 공부와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고객 창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욕심 내려놓는 거 끊임없는 자기 싸움이거든요, 이게. 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욕심 내려놓으면요.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노력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재무 설계사, 보험 설계사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AI가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끝날 수는 없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재무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소비자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자, 진고치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자, 상담 신청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위에 카카오톡과 이제 핸드폰 번호 있죠? 전화는 절대 안 되시고요. 문자나 카톡으로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